이강인이 투입되자 파리 생제르맹 공격에 혈이 뚫리기 시작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전북현대와의 친선전. 이날 이강인이 보여준 활약이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68분 교체 투입되어 짧은 시간을 소화했음에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특히 PSG는 전반전 점유율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며 네이마르의 개인기에 의존해 공격을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투입된 지 단 15분 만에 득점이 터지기 시작했고 5분 뒤 추가 득점이 터지며 파리 생제르맹은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이강인은 드리블이나 개인기 등의 화려한 플레이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높은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간결한 패스로 공격의 핵심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자세한 경기 내용과 축구팬들의 반응,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리시즌 일본 투어 중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부임한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 이번 전북현대전은 친선전임에도 승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르하브르와의 친선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동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이강인이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가능한 몸 상태이며 출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강인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인지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작용했는데요. 뛰어난 볼키핑 능력을 기반으로 한 화려한 개인기와 번뜩이는 킬패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해내는 이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그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네이마르가 선발 출전하였고 전반전 파리 생제르맹은 63대 37로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네이마르의 존재감은 엄청났고 그가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럼에도 의외로 전반전 양팀의 경기 양상은 비등비등했습니다. 네이마르는 개인 드리블 돌파뿐 아니라 양질의 패스를 뿌리며 스트라이커인 에키티케와 합을 맞췄으나 골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엔리케 감독이 초조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전북이 역습 상황에서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으나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며 골망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이후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네이마르는 원맨쇼에 가까운 화려한 플레이를 펼친 끝에 결국 득점에 성공하며 파리 생제르맹은 한 점을 리드한 채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은 사실상 네이마르의 개인기에 기반한 득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전술적으로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전반전 모든 기회들을 살렸다면 3대0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후반전이 되고 전북은 한 점 차를 뒤집기 위해 대규모 선수 교체를 감행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61분까지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요. 후반전 초반은 전반전과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타이트한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파리 선수들의 컨디션은 완벽하지 않았고 이는 무더운 날씨와 겹치며 선수들을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전북 선수들이 공격을 리드하며 파리의 문전 앞을 두드렸으나 공격이 정확하지 못하며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61분 파리 생제르맹은 5명의 선수 교체를 감행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네이마르와 에키티케와의 합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엔리케 감독은 67분 이강인을 에키티케와 교체시키며 하키미도 함께 투입했습니다. 이에 네이마르는 이강인을 향해 손짓하며 환영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이 투입되자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은 점유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를 중심으로 경기가 조율되면서 공격의 활로가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강인은 화려한 개인기나 드리블 돌파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볼키핑과 숏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뛰어난 위치 선정과 높은 전술 이해도로 득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창출해냈습니다. 그렇게 후반 82분 네이마르의 득점이 터졌고 네이마르는 이강인과 두 손을 맞대며 기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87분 아센시오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3대0으로 전북 현대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이 뛰어난 패싱력을 잘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뛰어난 탈압박과 화려한 개인기가 이강인의 대표적인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사실 이강인은 넓은 시야와 패스가 강점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전방 공격수를 향한 기회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다양한 종류의 패스를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강인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빠르게 패스를 넣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드리블을 고수하며 역습을 지체시킨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 이강인은 이제 간결하고 빠른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좋아진 판단력으로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프랑스 매체에서는
이강인이 투입되자 파리 생제르맹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은 높은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축구 지능을 선보였는데 그는 온더볼 상황에서 자신의 볼 컨트롤을 통한 전진을 시도하거나 아예 라인을 높게 유지하여 진영을 갖추는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필드 위의 상황에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을 시도하며 파리 생제르맹 공격의 한 축이 되었다. 특히 뛰어난 패스 성공률과 볼키핑력은 중원 전체의 우위를 가져오며 파리 생제르맹이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때문에 이강인이 볼을 쥐고 빌드업을 시작하면 파리 생제르맹은 다소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높이 전진시키더라도 안정감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팀의 전체적인 라인 자체를 끌어올려 상대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강인 투입이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이강인이 왜 중요한 선수인지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은 짧은 시간을 소화했음에도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필두로 한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을 재개편하여 이번 시즌 과연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부디 이강인 선수가 새롭게 합류한 파리 생제르맹이 멋진 성과 거두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